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7번 전차카드 정방향 해석입니다. 전차카드의 정방향 이미지는 바로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망망대해 호렬단신으로 배 하나에 의지한 채 도끼 한 자루 들고서 엄청나게 무서운 용들을 대적하려고 늠름하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어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가짐 태도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서 이랴이랴 힘내서 몰아서 결국엔 실천력과 적극성을 겸비해서 완주해서 승리에 이르는 그런 행동력과 결단력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 여기 흙과 배 양쪽에 들어있는 모든 두 가지 이분적으로 나뉜 모든 사건들을 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선망받는 높은 지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야. 즉 선과 악을 공평하게 다룰 수 있으면서 역동성과 수동성과 기타 빛과 어둠 모든 것들을 양가로 양립해서 분리, 대립 그리고 갈라놓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거를 조화롭게 묶어서 화합과 균형을 이루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저에게 남편감으로는 어떤 메이저 카드가 가장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22장 중에 저는 얘가 가장 좋은 남편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러버보다 더 좋아요. 러버는 소울 메리트로서 뭐 천생연분이긴 하지만 실천력이나 뭔가 그건 없거든.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고 사회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는 실천력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양가적인 감정,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 갖고 있어. 성과 악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네 편 내 편의 편가름도 없으면서 두 가지 모든 거를 합의를 이루면서도 뭘 하는 거야?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걸 끝내 이기는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모순 덩어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내 같이 협력과 조화를 이끌어내서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1등 신랑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엄마가 오셔서 이제 대신 질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중2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2병 걸린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만 놀려고 하니 교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참 걱정이 됩니다 하고 엄마가 뽑은 카드인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의 걱정이 이해가 되죠. 왜? 여기 역경과 고난이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죠. 혹시 엄마가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친구가 2명 있습니까? 네, 그 2명이 문제예요. 늘 같이 뭐 PC방 가자고, 그리고 한 명은 또 공부를 못해서 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력한 어조로 얘기했죠. 자, 엄마는 이 아들의 인생에 있어 2개의 모순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이 두 친구는 장애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교우 문제에 있어서 두 친구를 떨구고 싶은 엄마 마음 이해가 가나 이 친구는 이 2명의 친구들하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친구를 끌고 같이 가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이 아이가 결승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의이면서 좋은 목표 지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 친구의 뭐 유혹이나 그런 거에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할 친구가 아니에요. 엄마가 생각하시기에는 학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될지언정 엄마가 걱정하시는 교우 문제는 절대 아니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왜? 이 아이는 이 두 친구들하고 함께 갈 거거든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할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얘를 떨쳐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다고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얘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장애물이 아니고
이 아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친구라는 걸 인정해 주셔서 이 두 친구가 놀러 오거나 그럴 때는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도 더 많이 힘을 내서 긍정 에너지로서 학업에 더 정진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두 번째 질문 가죠. 새로 이제 가게를 개업했는데 개업한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본인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번성과 결승점에 도달하듯이 재물운이 있겠다. 얻어내는 성이 있으니까요. 얻어내는 재물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단 지금 직원이 2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2명이 있대요. 지금 보면 2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직원이 전문가처럼 해서 사장인 본인보다 능력이 월등하진 않거든요. 알바생, 견습생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인생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장애물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자, 2명의 조금 모자란 듯한 직원이 보여요. 그런데 이 직원들을 내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상반될 때고 재능도 상반될 텐데 이 2명의 장애물하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애물이나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가야 할 조금은 모자라지만 신입이어서 그리고 아직은 아마추어여서 도움이 크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갈 때 회사가 미래가 밝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서툼이 사장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고장이 안 난 차가 있어. 아주 하나도 흠집 없는 세단을 몰고 가면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운전을 무의식중을 하잖아. 노래도 들어가면 수다도 떨고 그죠? 그런데 차에 바퀴가 2개가 딱 빵꾸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운전해요? 막 노래 듣고 팔 하나 탁 창문에 걸치면서 그렇게 여유자적하게 운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카센터 가기 전까지는 집중, 또 집중,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 그게 바로 사장님의 마인드예요. 자, 빵꾸가 난 2바퀴가 2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바퀴를 빼내서 새 차로 바꿔서 갈 수는 없어요. 본인은 지금 신규 개업한 회사의 마인드를 끌고 갈 생각은 바로 빵꾸 난 2 직원, 아직은 모자란 2 직원이 당신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조금 더 인생을 더 많이 힘내게끔 할 겁니다. 당신을 채찍질 해주는 요소는 바로 조금은 모자란 듯한 2 직원일 거예요. 2 직원을 내치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먼저 할게요. 친정엄마의 속마음하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다른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자살을 하는 밤에 사별을 하게 됐죠. 어디 갈 데가 없고 너무 우울하고 슬픈 사연으로 사별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손녀, 딸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즉 친정집으로 같이 더부살이의 개념으로 들어오는데 본인은 좀 불편하고 혹여라도 친정엄마가 같이 사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친정엄마는 과연 우리 2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런 속마음을 물어봤는데 엄마의 속마음이 이게 나왔던 거예요. 자, 1번, 2번, 4번의 문제들이 다 똑같이 2개의 문제점을 갖고 가고 있어요. 즉, 친정엄마는 이 사람인데 사별한, 좋지 못한 이유로 사별한 딸과 그리고 같이 얻게 될 손녀, 부양해야 될 손녀 2가지의 장애물 혹은 힘든 삶의 짐,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가지 되는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죠. 친정엄마한테는. 이 물음표, 삶의 물음표 2개를 안고 가는 친정엄마의 의지가 보이죠. 어떤 의지요? 네, 용감, 맞서는 의지요. 결연한 의지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친정엄마는 네 사연도 다 알아. 네가 빵꾸난 마음을 갖고도 있는 걸 알고 손녀, 이 어린 손녀의 마음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둘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같이 가자 하고 있다. 그래서 끝내는 둘을 걷어서 내가 데리고 결승점, 인생의 끝점까지 같이 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례는 제 사례는 아니에요. 이제 제자가 어떤 질문을 받고서 제가 선생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는데 괜찮게 했나요? 라고 물어봐서 기억이 나는 사례인데 뭐였냐면 내담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이 잘 될까요? 저는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서 제 제자분이 이렇게 카드가 나와서 설명을 했다는데 잘 보십시다. 그 친구가 잘 잡았죠. 마침 배운 게 요거여서 혹시 지금 자궁 쪽 문제,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세요? 라고 되물었대요. 잘 되물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니요? 자궁에 물혹이 너무 많은데 그게 조금 크기가 너무 커서 그거를 꺼내는, 도려내는, 없애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지금 자궁 쪽의 문제를 얘는 어떤 힘으로 강력한 의지로서 헤쳐나갔죠. 해결하죠. 그래서 마침내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석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제가 칭찬해 줬는데요. 중요한 상징체계도 놓치지 않고 되물었던 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해석 깔끔하게 승리점에 이르는 그것도 너무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를 통해서 정방향의 해석들을 살펴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해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담자와 교류하는 그 찰나의 영적 교감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